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이 그 신년 첫 장에서는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음, 이 무슨 악재가 나왔어요? 음, 악재는 없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호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호재가 새롭게 나온 건 없었어요. 뭐 지난 연말장에 특허권의 재료 나온 거 빼고는요. 자, 근데 이런 패턴을 보였다. 이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전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네이처셀이 뭐 신년 초장에서 화끈하게 좀 올렸으면 연속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다소간 그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했죠. 이것이 물론 네이처셀의 기본 줄기를 꺾는 건 절대 아니죠. 네, 하지만 이 수급적인 면에서 이런 모습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많이 주시면 저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 금년 초반에는 매머드한 재료가 몇 개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한 기대는 아직 유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년 첫 장에서 여러분들도 목격을 하셨겠지만 이 신한창구의 그 단타 매매, 자,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외인들이 47만 주 정도를 순매도로 때려버렸어요. 지난 연말에 연휴 전날 24만 주를 순매수했다가 그보다 더 큰 물량인 47만 주를 매도를 때려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네이처셀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매도 물량 많이 때리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 하락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죠? 큰 줄기를 흔들 수는 없지만 꺾을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매매가 이런 패턴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신한증권 같은 데서 이제 18만 9천 주를 털었고 지난번에 그 JP 모간하고 같이 순매수를 했었잖아요. JP 모간은 좀 이따 제가 동향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한증권에서는 아침부터 순매도를 해서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18만 주 정도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최근에 순매수를 좀 하다가 그 물량을 매도를 때려버린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모습처럼 최근에 매수를 일별로 쭉 해왔다가 그 한 절반 정도를 매도를 때려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JP모간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JP모간 창구 동향을 보면은 JP모간은 이 상위 5개 매도 매수 창구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탈이 됐었으리라고 보여지고 현재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JP 모간이 여기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2만 5천 주 정도를 순매도를 때린 거죠, 얘네들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한 것은 내일장 돼봐야 알겠죠. 그때 되면 이제 집계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충 감 잡기로는 그런 정도로 2만 5천 주 정도를 순매도를 때려버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JP 모간 애들이 최근 뭐 며칠 사이에 한 쭉 보시면 한 11만 주 정도를 샀었다가 그 중에 뭐 한 아까 2만 5천 주였나요? 뭐 요 정도 판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간은 그래도 순매수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신한증권은 절반 정도 판 거고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팔고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신한증권 같은 경우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얘네들은 단타 매매 정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뭐 우리가 참고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만 이제 샀다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순매수 구도를 이어가면은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고요. 사고 팔고 하면서 의미 없는 고가 매도 저점 매수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가는 정체 상태이거나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이 지금 현재는 뭐 물론 단타를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JP 모간은 신한보다는 역시 단타 성향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사는 패턴을 아직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기대할 요소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를 진짜 이렇게 끌고 올려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보다는 역시 외인이죠. 그래서 외인들의 동향을 며칠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지난 연말하고 오늘장만 봐가지고는 외인의 동향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사고 판 수량으로 봐서는 아직은 순매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수급을 또 점검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재료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수급 가지고 신한이 좀 장난친 차익 실현도 좀 한 그런 모습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악재가 절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악재가 절대 나온 것은 없고 특허권에 대한 재료가 지난 연말 마지막 날하고 시간의 단일가로 붙어서 올려가는 기대를 줬지만 그 기회를 신한에서는 그 단타 매매로 매매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봉을 좀 맞기는 했어요. 음봉을 맞기는 했지만 이것이 뭐 나쁜 음봉 정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양봉, 또 음봉, 또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양음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만 봐가지고 네이처셀이 안 좋다. 절대 그렇게 확언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보는데 21선이 이렇게 누워요. 누웠다면은 이 내려가는 때 주가가 뚫기가 어렵고 누우면은 뚫기가 쉬운 거죠. 그런 강점은 아직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라면 되게 2만원 언저리만 유지가 되면은 뭐 일단 방향성이 하향으로 절대 꺾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만원 언저리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의 강점은 당장은 지루해 보이지만 결국 농축되면 위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는 당연히 가져야죠. 그리고 진짜 5일 21선이 정배열 패턴으로 딱 뚫어내면은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정배열 구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주가 농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 패턴이라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힘이 굉장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지금 네이처셀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승인권 이외에 몇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기폭제 구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재료가 색다른 게 안 나오고 악재도 안 나오고 호재가 안 나온 가운데 수급적으로 이렇게 장난을 외인들 신한증권에서 친 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죠? 네. 여러분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그 점생법 개정안 시행권의 큰 모멘텀이 일단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승인권은 물론 이제 말할 나위 없지만 이 점생법 개정 이걸 우리가 일단 보면서 가면 되겠고 미팅권 재료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지금 현재 불리할 건 없고요. 네이처셀이 신한증권에서 매도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크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수급 관계나 재료 관계는 그날 이제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챙기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제가 사인과 정보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고 소통도 하시고 추천도 좀 받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수급적으로 신한증권의 단타 매매 나온 거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향후 상황을 잘 대비를 하자고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별도로 한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